K9 este unul dintre cele mai mari obuziere din lume. Principalul avantaj este viteza. Într-un singur minut poate să lanseze 8 proiectile. Imaginați-vă că aceste 8 obuze pot să distrugă. Acest vehicul blindat de producție coreeană se numește Redback. Este un vehicul blindat care are militari, dar și 3 membri ai echipajului și ar putea să fie o... Intenționăm să avansăm cooperarea în domeniul apărării, inclusiv din perspectiva finalizării negocierilor parteneriatului de securitate Uniunea Europeană. 루마니아 남부 담보비샤의 들판에 한국 방산에 새로운 역사가 쓰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하나에로스페이스가 이곳에 K9 자주포와 K10 탄약 운반 장갑차 생산 공장을 착공하며 동유럽 안보의 중심축으로 떠오른 루마니아의 깃발을 꽂았는데요. 이 공장은 단순한 제조시설을 뛰어넘는데 이는 한국 방산의 유럽 진출을 가속화하고 나토 동맹의 방어선을 강화하며 한화가 글로벌 방산 시장의 선두주자로 도약하는 상징이 될 몇 가지 반전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럼 한번 빠르게 살펴보죠. Let's get it! 모든 것은 2024년 7월 하나에로스페이스가 루마니아 국방부와 체결한 계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K9 자주포 54대와 K10 탄약 운반 장갑차 36대를 약 10억 달러에 공급하는 이 계약은 루마니아를 유럽 방산 허브로 삼겠다는 야심찬 비전을 제시하며 담보비샤 공장을 통해 생산, 테스트, 훈련, 유지 보수를 모두 책임지는 독립적 시설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계약에 따르면 초기 물량은 한국에서 직접 수입되지만 공장이 완공되면 루마니아 현지 생산으로 전환되는데요. 놀라운 것은 2025년부터 K9 자주포 18문과 K10 탄약 운반 장갑차 12대가 한국에서 공급됨과 동시에 루마니아 공장 건설도 즉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현대 방산 수주에서 속도전이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한국 업체들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스피드를 보여주고 있죠. 역시 국가번호 8위의 나라 하나에로스페이스는 2년 안에 담보비샤의 군수 공장을 짓고 부품 생산부터 유지보수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는 지역 허브로 발전시킬 계획이라며 현지 산업과 소싱을 강화하는 것이 현재 최우선 과제이며 최대 2,000개의 직간접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 한국에서도 채용 좀 해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3월 30일까지 대규모 채용이 진행 중이니까 자녀 지인들에게 문자 넣어보기. 나도 가고 싶다 한화. 무튼 이 공장 건설은 한화의 동유럽 전략에서 폴란드와 비교될 수밖에 없습니다. 폴란드는 2022년부터 한화와 K9 계약을 시작해 총 672대를 도입 중이며 이미 212대와 152대 계약을 확보해 수량으로는 유럽을 넘어 전세계 넘버원인데요. 루마니아와 같이 추후 폴란드도 맞춤형 K9 PL을 현지에서 생산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폴란드 국영방산업체 PGZ 및 HSW와 협력 중에 있지만 그러나 아직도 공장을 짓는다는 구체적인 발표는 없는 상황입니다. 루마니아처럼 모든 것을 한국에 맡기고 의뢰하는 깔끔한 방식이 아니라 폴란드 방산업체 PGZ과 HSW가 애매하게 호흡기를 달고 있는 탓에 지분 다툼으로 오히려 일이 더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역시 깨끗한 도화지에 새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이미 그려진 그림 위에 덧칠하는 일이 더 어렵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폴란드의 새 공장 착공 소식은 공식화되지 않았고 기존 HSW, PGZ 시설을 활용하거나 한화가 별도 공장을 건설할 가능성만 논의되고 있습니다. 반면 루마니아는 2025년 상반기 착공, 2027년 초 가동이라는 명확한 타임라인을 제시하며 폴란드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만약 폴란드가 2025년 하반기에 새 공장을 착공한다 해도 루마니아보다 최소 1년이 늦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착공 시점으로 보면 루마니아가 폴란드를 앞서며 한화의 유럽 내 첫 전용 생산기지라는 타이틀을 루마니아가 가져가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필 루마니아일까요? 일각에서는 루마니아의 K9 도입 수량이 고작 54대에 불과하다며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672대를 도입할 폴란드, 96대를 운용 중인 핀란드보다 수량이 적고 노르웨이, 에스토니아와 비교해서도 그리 크지 않은 K9 수량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여기에는 단순한 수량 비교로는 설명되지 않은 한 가지 숨겨진 반전이 있었습니다. 현재 건설 중인 K9 자주포 공장은 사실 레드백 보병전투 장갑차의 첫 유럽 생산기지로 설계되어 변모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루마니아 정부는 2024년 국방 예산을 950억 레우 약 27조 8천억 원으로 편성하며 2031년까지 30억 유로 4조 3천억 원 규모의 IFV 차세대 장갑차 246대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현재 도입 후보 목록 중 레드백 장갑차가 거의 유력한 상황이죠. 이는 첫 레드백 운용국인 호주의 2배에 가까운 물량인데요. 현재 호주가 레드백의 유일한 수출 사례이며 유럽 시장에는 아직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루마니아 공장이 K9과 레드백을 동시에 생산한다면 하나는 유럽 내 첫 IFV 생산 기지를 확보하며 나토 국가로의 대규모 추가 수출을 노릴 수 있습니다. 루마니아 공영 매체 기자들이 한국 하나 공장을 방문해 K9 구매를 보도하면서도 오히려 레드백에 더 비중을 두며 유럽 최초의 레드백 운용국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도 이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Tunetul corean care va ajunge în România. Este vorba despre una dintre cele mai detemute arme existente în prezent, obuzierul autopropulsat pentru care președintele Klaus Iohannis va semna un acord de achiziție cu o companie militară din Coreea de Sud. Colegul nostru Valentin Stan a ajuns la Seul, a văzut aceste obuziere, după care tânjește mai ales președintele ucrainean Volodymyr Zelensky, pentru că în acest fel le-ar putea ține piept rușilor mult mai ușor. Războiul din Ucraina i-a făcut pe șefii din armata României să înțeleagă cât de importante sunt obuzierele. Văzute ca un simbol al rezistenței ucrainene, vehiculele militare le-au stârnit interesul și generalilor de la București. România este la o semnătură distanță să cumpere 54 de obuziere din Coreea de Sud. K9 este unul dintre cele mai mari obuziere din lume. Principalul avantaj este viteza. Într-un singur minut poate să lanseze 8 proiectile. Imaginați-vă că aceste 8 obuze pot să distrugă o suprafață similară cu 2 stadioane. Obuzierele coreene sunt extrem de performante și dorite de armate din întreaga lume. Sunt ideale pentru lovituri la distanță de la 40 de kilometri. De asemenea, motorul este unul extrem de puternic și poate accelera până la... Are o vedere panoramică de 360 de grade și echipajul este format din 5 militari. Pe lângă imensele vehicule militare, armata vrea să cumpere și 18.000 de proiectile. You know, when we tested in Korea, then we have a lot of experience in Norway, India, and even Australia. And these days we are tested in Middle East area. That means we can cover all of area in our earth. The delivery is very fast to meet any customer requirements. Până acum, coreenii au livrat obuziere către 5 țări NATO. Polonia, de exemplu, a cumpărat peste 600 de vehicule militare, de 12 ori mai multe decât România. Potrivit producătorului, Redback este o mașină de ultimă generație care utilizează tehnologii futuriste. Un sistem sofisticat de avertizare prin laser, grenade fumigene și lansatoare de rachete. Vehiculul blindat are un motor de 1000 de cai putere pentru a face față unui teren accidentat. România ar urma să achiziționeze 246 de astfel de mașini de infanterie. Ministrul Angel Tâlvăr crede că ar putea să le găsească în Coreea de Sud. Suntem interesați și de un tank pe care ei l-au dezvoltat și care este bine cotat la nivel mondial. Mai suntem interesați de o mașină de luptă de infanterie. Acest vehicul blindat de producție coreeană se numește Redback. Este un vehicul blindat care are o greutate de 45 de tone. În interior încap 6 militari, dar și 3 membri ai echipajului și ar putea să fie o soluție pentru programul de înzestrare al armatei române. Acest vehicul de infanterie este dotat cu un autotun, o mitralieră și 2 lansatoare de rachete. Intenționăm să avansăm cooperarea în domeniul apărării, inclusiv din perspectiva finalizării negocierilor Parteneriatului de Securitate Uniunea Europeană-Republica Coreea. În fond, ceea ce ne dorim este o lume mai sigură și mai stabilă. Pentru că sunt foarte noi, vehiculele blindate coreene au fost vândute deocamdată doar în Australia. Ca să le vândă în România, producătorul promite să respecte legislația din țara noastră și anume să construiască aici o fabrică de mentenanță și de asamblare. România ar fi astfel prima țară din Europa care ar avea o asemenea fabrică. 호주에서 AS-21 레드백이 거미 이름을 딴 것처럼 갈색 곰의 최대 서식지인 루마니아에서는 RS-21 우르스라는 별칭이 붙을지도 모르는 일인데요. 모르긴 몰라도 존나 세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실제로 루마니아는 폴란드에서 진행된 레드백 테스트에 매우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레드백을 실제로 운용한 폴란드 제3기계화 보병대대 지휘관 크지슈토프 하넥 중령은 레드백의 네트워크 중심적 능력, 직관적 투자, 등화관제 모드에서의 이동성을 칭찬하며 AS-21 레드백의 도입은 21세기로의 진입이다. 구소련 시대에 만들어진 보병전투 장갑차 BWP-1과 비교했을 때 레드백은 최소한 50년을 앞서 나가고 있다. 오늘날 다양한
나라의 육군에서 사용되고 있는 보병전투 장갑차들은 현대 전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몇 가지 기본 성능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AS-21 레드백은 이런 요건들을 확실히 충족시켜주는 것을 넘어 모든 부분에서 압도적인 우위에 있음을 입증했다. 우리는 기계화 보병 중대 및 기계화 보병 대대의 관점으로 레드백을 테스트하려 노력했고 현대 전장에서 수행될 작전에 대비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레드백을 활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테스트에 초점을 맞췄다. 레드백 테스트에 관한 모든 세부 사항과 의견들은 기록으로 남겨질 예정이다 라고 했는데 이러한 정보가 루마니아 측에 전달된 것으로 보고됩니다. 특히 루마니아도 폴란드처럼 구수령 BWP-1 장갑차를 현재 운용하고 있죠. 주목해야 할 것은 루마니아 공장의 다목적성인데요. K9과 레드백은 모두 같은 국산 파워팩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파워팩은 엔진과 변속기를 결합한 핵심 부품으로 하나 기갑 장비를 명품 반열에 올린 기술인데요. 2023년 12월 STX 엔진이 내구도 테스트를 완료한 SMV-1000 엔진은 기존 사용하던 독일 MTU 엔진보다 76kg 가볍고 연료 효율이 5% 좋으며 좋은 시동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국산 변속기 역시 2024년 2월 사우디아라비아 월드 디펜스 쇼에서 K9에 탑재돼 공개되었는데요. 현재 미국 앨리슨사의 X1100을 사용 중이지만 유럽과 미국의 관계가 냉각되며 국산 변속기의 탑재가 더 유력한 상황입니다. 즉 K9과 레드백이 동일한 파워팩을 사용하므로 루마니아 공장은 별도 설비 투자 없이 두 무기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K9의 생산이 끝나더라도 더 많은 레드백의 생산을 위해 공장은 그대로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는 비용 절감과 신속한 납품을 가능하게 하며 물류 비용과 관세를 줄이고 나토 표준에 맞춘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레드백의 잠재력은 루마니아 지정학적 위치에 맞물려 더욱 커집니다. 루마니아는 흑해 연안에 자리 잡고 있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근접하며 나토 동부 방어선 전략적 요충지이자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 유럽 물류 교통망의 핵심 지역인데요. 이제 세계시장 70%를 점유하고 있는 한화의 자주포에 이어 장갑차까지 서방 진영의 대표적인 무기체계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한화가 글로벌 방산 리더로 도약하는 시발점인 것이죠.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지난 3월 부임한 한국 방산 최초의 외국인 CEO 마이클 콜터가 있습니다. 마이클 콜터의 경력은 셀 수 없을 정도로 화려한데요. 미해군 그라울러 조종사 출신으로 복무를 마치고 미국 국방부 국제안보 담당 수석 부차관보, 연합작전 조정관, 미해군 정보부, 합동참모본부 전략담당 수석 부국장, 미상원 국가안보 고문, 이태리 방산기업 레오나르도 부사장 등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 군사 정부 민간 방산 분야를 아우르는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한화를 유럽과 전 세계의 글로벌 방산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2024년 영업이익 1조 7,247억, 매출 11조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2025년 예상 영업이익은 2조 3,900억에 달하는데 최근에는 네이버를 제치고 코스피 시총 8위에 올라섰으며 주가는 75만 3천 원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1000% 이상 상승했습니다. 하나 이때도 K9 영상 만들고 있었는데 안 사고 도대체 뭐 했냐? 특히 하나그룹 전체는 방산과 조선해양으로 시총 74조 원을 돌파하며 포스코를 제치고 재계 6위에 올라섰습니다. 하나그룹 전체 비중에서 약 80%가 방산 관련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대단한 저력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포탄에서부터 누리호까지 그리고 이제는 국내 주식시장까지 멱살 잡고 끌어올리고 있는 못하는 게 없는 한화, 한국의 로키드 마틴이라 불리기에 손색이 없습니다. 오늘의 한 줄 평, 이제 야구만 잘하면 된다.